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 며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또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염려하듯이 뭐 보도가 정확치 않고 또 이걸 갖다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오도된 그러한 시각들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혼란스러운데, 이제 그게 제공된 원인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경찰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리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꼭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뭐 서울신문의 사설 중에 하나, 야 청소년 특검 노이즈 마케팅 당장 접어라, 이런 자의 이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특검법. 근데 이걸 읽으면서 참나, 대장동 50억 클럽 몇 명 지목이 됐던데 이게 왜 빨리빨리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한다. 황당하고도 무한무치한 입법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권 행사는 헌법과 관계 법률이라는 법적 토대 위에 법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국가적 판단을 담아 취하는 합법적 행정행위이다. 거부권 행사 이견이 있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그만일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재의결 절차는 뒤로 미룬 채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현재의 심판부터 받겠다고 한다. 이해충돌을 운운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떠받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11월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했던 일을 기억에서 까맣게 지운 듯하다. 대통령실은 앞서 두 특검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 부인 흠집 내기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고 이중수사인데다 특검 임명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는 등 내용과 절차의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라 보지만 100번 양보해 이견이 있다면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이를 헌재 심판 이유로 늦추겠다는 건 최대한 김건희 특검법 논란을 4월 총선까지 끌고 가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전략일 뿐이다.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표를 긁어 모으겠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권을 혼란에 빠뜨려 선거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노골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4년 전 민주당의 가반 의석을 안겨준 민심은 이렇듯 입법 권력을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유권자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가 민의를 대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민의라는 게 어느 순간에서 민의가 한쪽으로 어떻게 기울든 간에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 민의도 조절하고 턴을 시키고 선도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우중이라고 했는데 일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옳다면은 국회가 필요 없겠죠. 이제 국회가 예전에 필요했던 것은 실은 각 개인의 의사 전달이 제대로 항상 순간순간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때, 뭐 옛날에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그냥 핸드폰 하나 하면은 카톡으로 전 세계인들이 같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민의가 애곡 전달되고, 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민의라는 게 구성된 인원의 다수 의견이 많이 민의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일시적으로 선동이 됐다거나
어떤 다수 의견이 향후 어떤 밖으로 앞으로 나가가는 데는 결코 현명한 그런 판단들이 아니라는가. 이렇게 된다면은 꼭 그것이 좋은 판단,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것 때문에 일반은 많은 사람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이제 생각이 뛰어나고 생각이 깊고, 그러니까 앞을 좀 내다볼 수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 대신 뭐 국가를 갖다가 통치하는데 이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민주주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민의 운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원하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한 사람 오늘 아침 내가 신문에서도 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리고 이제 그 주장하면서 예전에 김영삼 씨 그 대통령 아들 뭐 김현철, 그 다음에 김대중 씨 아들 김홍일을 비교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대통령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 처벌을 받았던, 그러면은 그 내용을 잠깐 훑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직접 국정에 관여를 했어요. 뭐 내각 임용하는데 누구 의견을 제시하고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그 도치 모터스 사건 그걸 있었던 것은 전혀 국정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가방 300만 원짜리가 받았다는 것은 가방을 전달받은 과정에서 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북한에도 갔다 오는 그 목사라고도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편법을 써서 그 다음에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뭐 그 방송하는 그런 그 얘들하고 같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여실하게 증명된데도 국민들의 감정이 그러니까 특검법을 해야 된다. 그건 일반 어떤 막걸리잔이나 한 잔 기르고 있는 술집에서 보통 시민들이 감정에 쌓여서는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 유경수 국모 같은 분은 참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한 잔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소위 신문에다가 글을 싣는 사람들이 상황이 이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감정에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실은 지금 그걸 갖다가 몇십억 들어가지고 특검을 해가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옳은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좀 잠잠해졌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향후 이제 어떤 걸 좀 조율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내지는 특별감찰관을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또 대통령 친인척들을 갖다가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의견이 제시되었고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또 지금 특검 해야 된다, 뭐 민의를 거신, 민의가 도대체 뭐야? 민의를 얘기하려면은 다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근히, 그리고 뭐 총선 때 표심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런 건 염려하지 말고 조금 정상적인 시각을 갖도록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애곡되어진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한 사실을 갖다가 적시하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야지. 왜 그걸 갖고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럼 80억 내놓을 거야? 80억인가 90억 든다는데? 국관리에서는 돈 100만 원도 내놓지 않은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세금, 이 어려운 경제 사건에서 국민들이 내놓은 그 세금 갖고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80억 100억씩 들어가는 그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을 할 내용 같으면 해야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은 원래 권력은 비리란 말이지, 그게 권력은 비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인데 그 중대한 범죄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는 거.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이 1년 9개월을 수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지. 그걸 가지고 억지스럽게 뭐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지금 야당이 이용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은 민심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이따위 소리로 해가지고 억지로 그거 갖다가 특검을 이런 글을 실은 참 신문도 문제지만은 그래도 언론에 거기다가 논설 정도를 쓰면은 상당히 그 신문사에도 인정을 받고 해서 그 뭐 논설 이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글을 쓰냐 이거지. 왜 국민들을 갖다 계속 좀 안정돼가고 이제 이재명 피습 사건도 지금 사관들이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전환한 과정 그 다음에 이중한 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헬기 동원했던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피습한 사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었던 거 그 사람이 병원 장소까지 하루 전날 이동하는데 민주당원이 벤치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 줬던 까지 다 지금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사그러졌단 말이지. 즉 말해서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면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기다린다고. 그럼 김건희 특검도 사실이 지금 정확히 전달됐어.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지. 대통령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거.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헌법에 정한 법률에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재의결을 요구했으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또 요걸 갖다가 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데 이것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연구할 여러 가지 사항, 관리할 사항이 있을 텐데 이것도 얼마나 국력을 낭비한 거야. 그 고급 인력들을. 이게 바로 민의를 애고한 건데 또 그걸 갖다 붙이기는 글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거고 그렇게 민의를 갖다가 걱정하고 그러면은 그 전 대통령이 부인이 그냥 비행기 타고 타지 말고 혼자 갔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말이야. 자, 정상적으로 뭐 모든 언론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제발 민의를 애곡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애고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발언에 의해서 민심이 애곡되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로 이제 그 이러한 모든 것이 발단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있다. 특권 폐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항 이재명 피습 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특권층에 특권이 없다면은 정관의 애우나 이런 모든 부분이 없다면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필요도 없는 일들인데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특권 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2대 국회에서는 특권이 폐지된 정말로 선량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국회의원들이 등원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바탕을 까는데 언론들이 좀 협조를 해주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